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7일 일요일 오후 10시 31분. 예, 일요 세미나죠. 이제 가상화폐를 다뤄야겠죠. 오늘 세미나는 비트코인만 할게요. 예, 지금 가상화폐에서 다른 종목을 다뤄야 될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속 제가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예? 카페에 계속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시면 게시물들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글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올린 것도 있나요? 목요일에 올려놓은 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세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뭘 그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차트를 움직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아니겠지만 차트를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차트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는 거죠. 자, 월봉을 보세요. 그럼 월봉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월봉. 월봉이 정의가 되세요? 자,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뭐 시간 충분하니까. 상승의 조건. 찬님은 가능해요. 왜 그렇게 상승의 조건이요. 상승의 조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자, 상승의 조건.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이제 다 아시네요.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 그 다음 반대로 하락의 조건. 하락의 조건. 노아님은 너무 깊게 가.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고점을 낮추고 2번 저점을 낮추고 3번 음봉 4번 거래량 증가. 자, 월봉을 정의해 보세요. 월봉. 현재의 월봉을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월봉을 한번 정의해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지. 생각나는 거. 보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고점을 낮췄나요? 고점. 그 다음에 음봉. 나쁜 거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지금의 월봉은 나쁜 걸 두 가지 갖고 있어. 고점을 낮췄고 그 다음에 음봉이에요. 고점을 낮췄고 음봉이에요. 그러면 주봉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봉. 주봉에 대해서 해보세요. 주봉. 예, 고점을 낮췄고 저점을 낮췄고 예, 음봉, 음봉. 예, 그럼 다 나쁘죠. 주봉은 완전 나쁘잖아. 월봉은 아직 덜 나쁘고요. 주봉은 많이 나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안 보이는데 봉은 안 좋다고요. 봉이 안 좋다고. 아직 월봉도 안 좋고 주봉도 안 좋다고요. 일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방송하면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일봉은 방향이 없다고. 기억하세요? 예, 일봉을 봤는데 일봉은 고가를 보면 상승이 보이고 저가를 보면 하락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가 없다. 기억하시죠? 일봉의 시간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어제는 상승하고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데 별 변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주봉이죠. 예. 주봉이 저 상태면 안 좋은 거잖아요. 저 상태로 끝나면 안 좋은 거라고요. 왜? 저 고점을 낮췄고, 예, 저점을 낮췄고 음봉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일봉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일봉에는 의미가 안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은 흐름이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셔도 방향성이 없잖아요. 하루는 왕창 올랐다가 빼고 오늘은 비트로 뺐다 올리고. 예. 중요한 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봉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까지의 흐름은 부정적으로 보여요. 지금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봉이 멋진 양봉으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은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른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오른다가 아니라 어쨌든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오를 가능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점을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은 똑같이 50%인데 오른다라는 말을 딱 던져놓으면 내린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른다에 대해만 배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배팅 금액 툭 커지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리려는 의도가 아직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렸을 때 내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 보여요. 첫 번째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2019년 1월 27일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 시간으로 따졌을 때 내일 아침 9시에 끝나잖아요. 지금이 10시 41분이니까 11시 잡고 10시간 정도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10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확실하게 주봉을 양봉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주봉을 완전히 양봉으로 확 틀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라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X까지 가야 이게 방향이 확 틀려지는 거라고요. 꼬리 없어야 돼, 꼬리. 윗꼬리 없어야 돼요. 윗꼬리 있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지금 계속 기로에 서 있잖아요. 이게 윗꼬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의 고점을 넘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어제의 고점을 넘는 양봉이 나와줘야 돼.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강해요. 사실은. 예. 오늘은 저점을 지켜야 되는 날이잖아요. 일봉상. 저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장대 양봉 나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매수 시점이 당겨지려면 이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꼭 오늘. 예. 반드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10만원까지 가야 돼요. 오늘의 목표가는 410만원이에요. 오늘의 목표가는 410만원, 그리고 30일을 기준으로 목표가는 미니멈 426만원. 미니멈. 예. 그러니까 426만원까지 1월 30일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예. 어쨌든 주봉의 저항은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봉의 T 저항을 올려야 돼. 못 내려오게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410만원대까지는 올라가 줘야 주봉의 저항이 크게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봉의 지지가 자리를 잡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아랫골이 나쁘지 않아요. 주봉상 아랫골이가 저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 올라갈 의지만 있다면 오늘 밤에 장대 양봉이 떠야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래소는 비트파이넥스랑 그 다음에 빗썸 두 개만 다루고 있죠. 나중에 추가된다 그러면 업비트 정도 다루고요. 나머지 국내 거래소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별로 신뢰하기도 어렵잖아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점을 깼고 지금 어쨌든 고점과 저점을 같이 낮추는 상태로 앞으로 10시간이 남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시간 안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게 되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복구할 시간은 충분해요. 사거래일 동안에 뭐 10%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10월 15일 날 그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달러 18%인가? 그렇게도 올랐잖아요. 뭐 하루에 그렇게 오르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 40만 원 올리는 게 뭐 일이겠어요? 그냥 들어 올리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호재만 뜨면 단 한 번에 차트의 방향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호재가 뜨게 되면
단순하게 하루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에 이제 민감해져야 될 때가 왔고요. 다만 그런 호재가 뜨기 전까지는 지금 상황은 다소 부정적인 형태로 어쨌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여주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보고 뭐 비트코인이 역사가 증명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돈의 흐름에 의해 차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돈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거래 주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지금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태를 두고 너무 가볍게 말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트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이 다르고요. 그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월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일봉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분봉을 봐요. 근데 각각의 봉이 맞는 시간대가 있단 말이에요. 분봉은 분봉대로 맞는 시간대가 있고 일봉도 일봉대로 맞는 시간대가 있고 주봉도 주봉대로 맞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서 그 분석이 맞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맞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오면 그 사람의 해석이 맞은 거고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상으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주봉에다가 하락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을 해야 어차피 거래는 본인이 하는 건데 본인이 거래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본인이 그거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의 과정을 제거하고 그냥 리딩하듯이 지시하듯이 오른다 내린다라고 정보를 제공하면 그 책임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많이 돌아오게 되죠.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만 60명이 넘는데 이런 작은 방송 안에도 60명의 자금이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몇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100만 원씩만 넣어도 얼마인가. 그거는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런 뭐지?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내뱉는다는 거는 한 개인의 부를 위해서 다수의 손실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건 타인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을 키우셔야지. 저놈이 잘 맞춰? 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래라고 믿고 의지하면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요. 그 실수하는 타이밍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의 인간관계는 그 서로의 태도에 상관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일봉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주봉이나 월봉은 더더욱 오르기 힘든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오늘 음봉이 나냐 양봉이 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이 더 좋아질 거냐 더 나빠질 거냐라는 거를 고려해 봐는데 지금 상태는 이대로 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시뮬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시가시물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시뮬을 풀게요. 지금 비트코인 달러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원화는 0.6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저항의 위치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Alt H. 왜 안 되지? Alt H. 예. 지금 저항이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392만 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가 되면 한 392만 원 정도부터 누른다고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저항은 지금 만들어진 게 한 402만 원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음 주에 402만 원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놓게 되면 어쨌든 다음 주에 402만 원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고 402만 원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이번 달 말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 안에 420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봉은 단순하게 음봉이 났다가 아니라 주봉의 저항을 더 내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주봉의 저항이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줄어들게 만들어지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커진 거예요. 이제 이보다 더 내려가면 월봉은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만약에 지금이 50%라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75% 이상으로 커지는 거고 만약에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그럼 양봉이 없잖아요. 양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거예요. 아마도 이번 달에 저가는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90% 이상일 거고요. 그럼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상 다음 달이 0구간이고 그 다음 달이 1구간이니까 예. 2월 달에 저점이 깨지는 거는 3월 달까지 저가 투자 심도는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타이밍은 4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음봉이 난다는 거는 조금 더 긴 조정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일단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양봉으로 돌아서 뭔가 분위기 변화가 오면 전략을 바꿔야겠지만 예, 그런 전략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일봉이 음봉으로 이거보다 낮게 마무리가 된다면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부정적인 생각은 주봉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다음 주에도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주봉이 상승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월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달에 만들어진 월봉은 다음 달에 하락하기 좋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4일이 남았지만 계속 부정적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목 중에 딱 2개만 더 봐드릴게요. 자, 리플 원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41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리플은 차트가 좋은 편인데 이렇게 비트가 망가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가 거의 지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특히 주식과는 달리 너무 영향력이 커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비트의 움직임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락장에는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지수를 이기거든요. 그리고 상승장에는 아니지 하락장에는 인버스가 있고 그죠. 상승장에는 레버리지가 있나요? 네,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것도 일봉도 무너지고 있고요. 함부로 추천하면 안 돼요. 내가 살 거 아니면 추천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 거면 남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트레스를 어차피 같이 겪을 거니까. 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종목이 움직이는 변화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슈들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좋아 저런 거 좋아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트론.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오늘은 제끼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개별적인 종목을 봐서는 답이 없어.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상태면 이제 다 같이 봐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기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가상화폐를 많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